하감 이관술, 본인을 항일혁명가라 이야기했던 이관술입니다. 이적 민족주의자를 꿈꾸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조국의 현실은 비참하고 통탄하고 그리고 갈갈이 찢긴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바라보며 본인이 항일혁명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고 걸었던 시간들, 온갖 모습으로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고 변장하고 전국을 돌며 비밀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도했던 바로 그 혁명가 이관술의 삶을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오늘 76주기 하감 이관술 선생님의 추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부는 간단한 제례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례는 우리 하감 이관술 기념사업회 우리 손문호 선생님이 제주로 먼저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술을 올리고 제물을 읽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부터 해서 함께 참배하는 시간까지를 짧고 굵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관술 기념사업회 손문호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옆에 집사는 이관술 선생님의 외손주, 우리 손영석 선생님과 하감 이관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서정철 선생님이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문은 배문석 선생을 비롯한 우리 기념사업회 운영위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유세차 2026년 7월 3일 오늘 우리는 항일혁명가 하감 이관술 선생의 서거 76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발자취를 기리고 비운의 넋을 위로하고자 모였습니다. 선생께서는 조국을 위해 불꽃처럼 헌신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동덕여고보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으셨고
경성 반제동맹과 경성 트로이카 그리고 경성 콩그룹을 이끄시며 치열한 항일혁명 전선의 선봉을 잡으셨습니다. 잔혹한 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해방의 그날까지 싸우셨던 선생의 실천은 우뚝선 조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생께서 마주하신 비극의 역사와 희생은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견디기 어려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법원이 미 군정이 조작한 정판사 위패 사건을 재심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선생의 서거 76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선생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후세에 빠짐없이 전하겠습니다. 선생과 동지들께서 꿈꾸었던 정의로운 대동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선생이시여, 오늘 모인 저희들의 간절한 추모와 결의를 향기로운 향과 술로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후생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상향. 예, 초원과 제문 낭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간술 선생님의 유족, 우리 손옥희 선생님, 그리고 유족분들이 술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간술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신 이경환 선생님은 지금 연로한 나이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녀와 손주, 그렇게 해서 5형제 중에 지금 4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족의 인사는 2부 추념식 때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 중에 최연장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해방 이전부터 이 공간에 계시고 해방 이후 유격대로서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신하셨었고 오랜 기간 장교 생활하셨던 우리 구연철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96세 나이십니다. 구연철 선생님이 술을 올리고 그리고 추념의 말씀 잠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올리시고 수도문 낭독하시죠.
네, 고현철 선생님은 울산의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신불산 일대에서 유격대로서 활동하시고 장기 수행하셨었습니다. 이관 선생을 뵌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학생 시절에 처음 뵀는데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든든한 추도사 제가 적어왔습니다. 불굴의 투설 20여 위대한 혁명가이신 고 이관수 선생님, 존귀하신 선생님의 초남을 이제야 불러봅니다. 이관수 선생님, 위대한 조국 해방과 혁명전선에서 저에게는 투쟁의 선배이시며 혁명의 동지이시며 오늘 선생의 영혼을 다소나마 위로하자 가족 친지는 물론 많은 선후배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당 선생님의 영전에 한가닥 향을 피우고 술 한잔 올리며 긍정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추모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일제 침탈 36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 민족에 대한 천인 공노할 가증스러운 억압과 수탈, 헐벗고 고무적인 민족 차별과 학대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비참한 처절한 현실을 선생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항일 투쟁에 몸바쳤습니다. 삶의 터전인 농경지를 송두리째 강탈당하고 숟가락 하물며 이름과 성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고달픈 삶을 면치 못해 이역만리 타국으로 쫓겨난 이 처참한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육신까지도 아낌없이 조국 해방 투쟁에 바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뜻과 희망, 우리 민족의 뜻과 희망 그리고 요구와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국주의 침략의 마수는 아름다운 이 강토를 우동학내고 우리 민족의 전투에 한이 된 산발선을 만들었습니다. 해방군이 다닌 침략군으로 남조선에 침투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든 침략정책은 역시 우리 민족의 절대적 요구인 민족 자주를 압살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는 민족 해방과 민족 자주의 외침과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외쳤습니다. 미제는 총칼과 군합발에 수많은 대중이 목숨을 잃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생적으로 변한 이 땅에 원성과 통곡이 메아리칠 때
민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조국 통일 투쟁에 투신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차지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 이름도 모르는 꽃자기에서 잔인문도한 미제의 총탄에 쓰러지는 수많은 열사들을 기억합니다. 선생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귀한 열사들의 열사들의 한 줌의 유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억울하고 분한 서러운 역사입니까? 하지만 역사는 정지하지 않고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전진하며 결과는 새로운 역사를 제도를 가져옵니다. 힘으로 전 세계 약속가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기 지배 시대는 서서히 분해되고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 새로운 사회제도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사회제도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충만하고 사회제도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시대, 차별과 멸시 없는 시대가 인간 해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생님께서 염원하시고 갈망하시던 새 사회의 것입니다. 희망찬 여명이 밝아오는 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천지의 개벽의 날이 열리는 그날 선생님 영전에 다시 한번 술 한잔 올릴 것을 약속하며 영전을 기원합니다. 7월 23일 구연철. 예, 다음 저희가 분양을 하거나 그다음에 헌화 형태로 다음에 취도회 순서 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민 모임 독립, 그다음에 몽양 아카데미, 그다음에 이재우 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이제 서울 지역 멀리 경기도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 많으신데 그 멀리서 오신 분부터 저희가 먼저 앞자리 모시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오셔서 여기 꽃이 있거든요. 국화꽃 하나씩 들고 유적비 앞에 헌화하시고 분양하시고 함께 재배하시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예. 다들 친하시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세요. 선생님이 있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서 재배를 해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묵념 형태로 해서 술을 올리시고 대표로 독립의 선생님 술을 올리시고 하시죠.
예, 다음 그 다음 분 이렇게 울산 외 지역에서 오신 다른 선생님들 두 번째로 또 헌화하고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성만 선생님 같이 자리하시고요. 최부식 선생님이나 또 타지에서 오신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자리하셔서 함께 술을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선생님들 함께 재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울산에 우리 광복회 울산지부 남진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울산 분들 다 함께 헌화하실 분 헌화하시고 재배하실 분 함께 재배하시고 아니면 묵념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례의 순서는 지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함께 오셔서 앞에 서실 분들 함께 하시죠. 이사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 하시죠. 하나 하시고. 우리 예. 재래는 이걸 마지막으로 하니 아직 저 안 하신 분들은 함께 묵념하면서 재배할 때 함께 묵념하시는 걸로 해서 재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76주기 하감 이관술 선생님 추념식의 일부 제례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추념식을 진행한 건 오늘까지 모두 4번째가 됩니다. 원래 이 공간에서 추념식을 울산에서 먼저 준비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관술을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이 7월 3일에 맞춰서 추념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한 차례가 진행됐었고, 그 뒤에 2004년부터는 하감 이관술 기념사업회가 매년 7월 3일 이관술이 서거한 그날을 기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각 지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오신 발걸음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들, 일부 제례 마치고 숙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추념식은 단순하게 아픔만 곱씹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선생님들의 큰 박수로 76주기 추념식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의뢰는 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묵상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술의 76주기 그 이전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의병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독립 전사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혁명군이 있었고, 그리고 불초에 여러 민초들의 항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도 반쪽짜리 분단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념의 총탄에 쓰러져 갔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온 전체 내빈 소개 시간인데요. 내빈이 많으셔서 제가 그래도 속사포 랩을 하듯이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참아주십시오. 먼저 적으신 분부터 소개드린다라는 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여기 보이는 모든 현수막을 함께 달아주셨던 방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학원의 한성만 선배님, 그리고 청소년 직접 행동의 박창우 선생님, 그리고 사진 찍으신 양희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울산 노동역사원 관장 하부영 관장님,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분노 27일 29라고 적으신 오늘 해금 연주해 주실 박희정 선생님, 그리고 정판사 사건 조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박사 논문을 쓰신 임성욱 귀인님, 전국민중연합 의장 박상주 선생님, 울산 민주화운동 동지의 이광호 선생님, 부산 해운대 아까 우리 먼저 추도문을 읽어주셨던 해운대에서 오신 우리 구현철 선생님,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오신 이창재 선생님, 부산 민주 자주 통일 우리 하성원 선생님, 울산 민해총 이사장 김교학 선생님, 부산대 명예교수를 맡고 계신 우리 박광주 선생님, 가족 송기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한모 선생님, 이 자리에 오셨다가 먼저 의사 일정 때문에 나가신 울산광역시 시의원 이윤주 선생님, 시민사회단체 소나무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이영선 선생님,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회 상임이사 박준석 선생님, 노키재단 이사장 이병헌 선생님, 울산 운총 검담로에서 오신 이종호 선생님,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 조성철 선생님, 울산 시민 최병문 선생님,
시민단체 독립에서 오신 박지원 선생님, 이재우 기념사업회 양미경 선생님, 시민모임 독립의 기윤희 선생님, 역사사랑 모임의 김성미 선생님, 몽양 계승사업회 이현희 선생님, 광복회 울산 지부의 남진석 선생님, 역사민주 뒷자를 잘 못 읽겠습니다. 우리 변금영 선생님, 울주주민의 김성환 선생님, 사회운동가 서민태 선생님, 몽양여운형 계승사업회 조동문 선생님, 민족문제연구소 울산 지역 후원회원 이태용 선생님, 작가 한종수 선생님, 울산 저널 편집장 이종호 선생님, 울산교육청 교육감 보좌관 한은영 선생님, 울산 경주 근현대연구원 최부식 선생님, 울산 민미협의 이루 선생님, 울산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문명숙 선생님, 울산 울주군에 사시는 한정훈 선생님, 울산 전월 노상훈 선생님, 울주군 주민 황현순 선생님, 남구 신정동 주민 송연숙 선생님, 중구 태화동 주민 이종희 선생님, 진보당 울주군 위원회 이상윤 선생님,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신 박학진 선생님까지 적힌 숫자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세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주민의 공동대표 하홍건 선생님, 변호사 심규명 선생님, 울산 범사업 주민 강경옥 선생님까지 모든 분 소개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적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사회를 잘 보고 잘 떨지 않는데 오늘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안 떠는 성격인데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또 76주기를 맞이하고 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뵙는 것에 대한 또 그런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는 저는 하감 이간술 기념사업회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울산 노동역사관 또 사무국장 맡고 있는 배문석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감 이간술 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손문호 선생님 모시고 환영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념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추념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지난 연말에 정판사 위패 사건 무죄 판결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덜 죄송하고 또 기분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유족들 그리고 이 기념사업회 관계자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여기 참석하시고 또 참석 못하시더라도 늘 걱정해 주시는 여러 동지들 계셔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에 그리고 이관수 선생께서 기대하시던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현철 선생님 작년에도 뵀습니다만 오늘 뵈니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뵙는 것 자체가 아까 내빈 속에 다 일일이 호명을 해서 제가 따로 또다시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구현철 선생님 비롯해서 장성훈 선생님, 그리고 박광주 선생님, 한승만 선생님, 그리고 우리 형제 단체들, 형제를 느끼게 하는 단체들, 이재유 기념사업회, 몽양 개성사업회, 그리고 시민모임 독립 등등 우리 단체들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를 느낍니다. 구인철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계속 건강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구현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술잔 한 잔 더 드리는 날 꼭 기다리겠습니다. 건강 정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관술 선생님 양력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맡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빠르게 대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쭉 보시면 뭔가 많은 걸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전체 내용이 사실 이관술 선생님의 모든 생애 해방되기까지, 태어나서 해방되기까지 과정을 저희가 아카이빙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가 쭉 점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수박은 안 떼기로. 그래서 이 비석만 홀로 외로이 있었는데 전체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관수의 동지들 해서 동덕여고 교사일 때 제자들을 독립운동에 나섰던 제자들 이야기부터 반제동맹, 경성 트로이카, 조선공산당 경성 준비그룹, 조선공산당 경성 재건그룹, 그리고 경성 꽁그룹까지, 그리고 그 시기에 함께했던 다른 사회주의 그룹의 독립운동가까지를 모두 찾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찾아서 사실은 신상카드와 사진까지 포함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갖고 계신 리플렛의 두 번째 페이지에 이관술 선생님의 전체 양력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관술 선생님은 1902년 울릉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부, 이석도, 부친, 이종라 모든 가족이 1900년 경에 울릉도로 입도했고 입도한 울릉도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190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년에서 8년이 될 건데요. 그때 울산으로 돌아와서 1913년에서 13년에 사립 입신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16년, 17년 울산 농업 간이학교까지 근대교육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이후 1921년 서울 중동학교에 입학한 이후 25년 3월에 졸업하고 25년 4월에 동경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들어갔던 과는 문과 1 별조, 지리와 역사를 가리키는 조에 포함돼서 민족교육에 이바지하는, 본인 스스로는 이상적 민족주의자를 꿈꾸며 대학생활을, 사범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1929년 귀국 후 바로 서울 동덕여고부에서 교사로 부임했고, 그해 겨울 12월에 경성에 도착한 학생 만세 운동을 바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월 달에부터 시작된 경성 여학생 만세 운동에 참가한 제자들의 체포를 마주하면서 본인이 민족주의자가 아닌 넘어서 항일 혁명 운동을 결심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 경성 반제동맹에 참가한 후 3개월 만에 안타깝게 체포됐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1934년 가석방을 풀려난 상태에서 이재유의 탈출 소식을 접하고 이재유를 비롯해 함께 활동한 운동한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경성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박진홍의 소개로 이재유와 9월 달에 만나게 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 경성 재건그룹의 지도부가 됩니다. 하지만 곧 대규모 건국가 시작되면서 1935년부터 이재유와 함께 경성을 탈출해 강원도 경기도 지역을 돌아 마지막 양주군 노예명 공동리에서 신분이장에 은거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공산당 재건 경성준비그룹을 전환하고 기간지 적기를 발간할 때 기간지 발간을 이관술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1930년 12월 25일 이재유가 경찰에 체포당한 후 이관술은 탈출에 성공해 전국을 돌며 조직재건에 나섭니다. 1937년 7월에는 조직재건에 다시 서울 영등포에 잔입해 이순금을 만나는 과정에 여의도에서 체포됐지만 홍수로 불어난 한강을 건너 탈출해 다시 서울을 벗어나 각지를 돌면서 비밀 적색 조직 재건에 나섭니다. 1938년 재차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는 김상렬, 이순근과 함께 경성 꽁그룹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1939년 12월 박헌영을 영입해 경성 꽁그룹을 재편하고 이 경성 꽁그룹은 일제강점기 국내에 남은 최후의 항일혁명 조직이 됩니다. 1941년 1월에는 함경도 적색노조를 지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약 1년여 동안 함경도 지역의 적색노조와 유격대, 조직, 무장 독립운동을 조직합니다. 하지만 1941년 1월
대검거로 인한 조직을 수습하러 병성에 복귀했다. 김태준의 집에서 체포되고 우리가 잘 아는 악질 친일경찰 로덕스를 등에게 고문을 당하는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1943년 11월 고문 후유증과 폐렴으로 병보석으로 가석반되고 바로 이곳 이 밤 고향에서 병보석으로 요양하던 중 3개월이 끝날 무렵 여기서 탈출해 다시 전국의 이장한 신분을 은신해 지하운동을 펼치다 해방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1945년 9월엔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의 선전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중앙검열위원과 총무부장을 맡았습니다. 1946년 7월 미군정이 조작한 정판사 사건으로 서울 종로에서 체포당한 후 다시 감옥에 갇혀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1947년 4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대전 형무소로 이감됩니다. 옥중에서 울산 언양의 반곡국민학교 건립에 본인 소유의 땅 541평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딱 8일 뒤 국군에 의해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관술은 참내면 골룡꽃으로 끌려나와 불법 학살, 총살 당하게 됩니다. 이상이 이관술의 생애부터 서거까지 전체 양력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유족의 인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유족 후손들이 오셨는데 우리 손기호 선생님, 손여윤성 선생님 예, 다 오셨는데 맞이되는 외손녀 손옥휘 선생님의 인사말 감사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제가 마이크 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뺄 수는 없고 문맥상 제가 적어온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외할아버지 이관술 선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미루시고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관술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입니다. 우리는 오늘 76년 전 한 사람의 삶이 멈춘 날을 추념하기 위해서 상처투성이로 생과 뜰 앞을 지키는 비석 앞에 모였습니다. 그 의미는 일제강점기의 치열했던 시대를 되돌아보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을 역사에 다시 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조국을 지키려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관술 선생은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회허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과감히 던지시고 반복된 옥고를 치르시며 또한 일제 순사들을 피하여 변장해가며 끝내 신념을 꺾지 않으시고 독립의 날까지 항일운동의 인생을 걸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념의 대립과 전쟁, 분단으로 이어지는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라는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었고 후대의 행적색인 비석마저도 차디찬 땅속에 묻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흑의 역사는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찾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증거를 살피며 끊임없이 고치고 돌아보며 진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정판사의 폐사건 재심에서 놀랍게도 사건 발생 79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독립유공자 서원 신청을 하였고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 또한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회복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조명받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외손녀로서 외할아버지를 직접 뵙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나가던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안 올라진 거. 또한 집안은 멸망지화를 당했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을 찾아내고 함께 지키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사람을 기리는 추념식을 넘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이 국가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당당한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을 다해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되고 진실과 정의를 이어가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옥희 선생님은 사실 눈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꼭꼭 눌러 담았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시죠? 예, 유족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던진 우리 손옥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추념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그 중에 울산의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바로 선양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광복회 울산 지부의 우리 남진석 회장님 한 말씀 추념의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예. 네, 남진석입니다. 저도 손옥희 선생님처럼 외조부의 후손이고 외조부도 시신도 못 찾는 그런 행불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분의 후손입니다. 이 관술 선생님은 앞에 그 유 선생님이신가? 우연철 선생님, 네. 우연철 선생님 오늘 앞에 서 계신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속칭 빨치산과 그 토벌대의 싸움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고초가 심했을까 그 지조를 꺾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마중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일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복회 울산 지부에서는 또 이간수를 기억하고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박물관에서 하감 이관술의 생애 그리고 울산의 독립운동의 공간 3.1회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두 가지 주제의 토론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2시 울산 박물관입니다. 예, 서울에서 오실 선생님들은 어려우시니까 울산 분들 잊지 마시고 서미태 선생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또 인사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시민단체 독립의 우리 박지원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리 앞에서 설 만한 자격이 있을지 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관술 지사님은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단연코 탁월하던 기량을 보이신 위대한 독립투쟁가이셨습니다. 저희 집안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표를 보니까 박영출 선생님이 나오죠. 네. 그분이 저희 오촌 당숙이 되시고 저기 반제동맹 있습니다. 반제동맹 제일 끝에 보면 박일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 조부님이십니다. 네. 같은 동지들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김도엽 그 세 번째 우리 사돈 되는데 3.1운동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기장 제 고향이 기장입니다. 기장의 그 만세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죠. 김도엽 지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 완전히 조작됐다는 걸 밝혀낸 그게 정말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진면목과 위상이 이제 제고되고 올해 또 서운을 이관술 선생님께서 받게 되시면 큰 사회주의 계열의 투쟁가들이 하나의 정기가 되지 않겠는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리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앞에 유적비 있잖아요. 예, 유적비가 상처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 깨져 있습니다. 저 유적비를 원래 바로 여기에 강변 쪽에 집안의 땅, 휴게소로 운영하고 있던 땅에 집안의 후손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유적비를 극우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반공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해머를 들고 와서 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뽑아서 바로 생각 밭에 묻겠다라고 했었는데 묻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망치질을 한 번 더 가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긁힌 자국은 저희가 밭에 묻혀 있었던 20년 넘게 묻혀 있던 것을 찾는 과정에 포크레인 자국이고 비석의 양쪽 옆에 깨져 있는 자국은 바로 해머질로 생긴 상흔입니다. 이 전체 상흔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적비에 전체 적혀있는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1992년 이제 이 세상이 좀 민주화되지 않았나 하는 시점에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관수를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제 언론사 편집장으로 이관수의 삶을 제일 먼저 탐구하시고 찾으셨던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장성훈 선생님 모시고 추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저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비석에 대한 이야기 좀 잠시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게 참 개인의 힘이 크다. 제가 아마 하감 선생에 대한 저는 그 언론인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한 20년 넘어 언론 생활을 하다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 하감 선생하고 저하고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인연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요 두동 출신인데 여기 다닐 때는 우리 하감 선생을 얼마나 불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었는데 하감 선생 하루 저녁에 몇 병리로 간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인문사입니다. 제가 한국이고 35기인데 여기 경상고 멘트도 우리 임기동 씨한테 내려와가지고
이 어른을 걸어서야 되겠다. 그때는 좀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예? 아 정말 이거 쓸 때 조금 용기가 없으면 못 써요. 근데 그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냐면요. 내가 이 집안 이야기인데 이 비를 쓸 때 제가 이 시군에 6개월 넘은 연재를 했어요. 연재할 때 인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그 언론인으로 한 40년 그 활동을 하면서 그때처럼 이게 그 독자들이 호응이 좋았던 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처음엔요 이거 쓸 때 학생이 시를 만나면 말도 안 했어요. 쓰지 마라. 가만 좀 놔두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어른 사진만 하나 어쩌게도 다 집안 다 이거 난리가 났는데 당신도 신문 내면 우리 못 산다 이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딸인 이경환 할머니도 내가 찾아가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많이 어렸어요 그때. 글을 쓴다는 자체가. 근데 저는 뭐 그 기자니까 글을 써보니까 이 독자들이 호응이 오니까 겁도 없이 썼죠.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뒤에 가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써도 그 저 딸님이 봤을 때 이경한 그 할머니가 봤을 때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뭐 사진만 하나 나타나도 이 난리를 찍는데 시문의 힘이란 건 대단하구나. 그 장노시라는 사람이 글을 써도 뭐 갖다 놓고 그 사람도 지금 뭐 지발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참 이 시문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 장 기자님 이거 당신 참 시문에 내도 까딱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 비석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비석 세울 때는 또 겁이 또 나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비석을 세워도 괜찮겠죠. 이래가 내가 그때 물은 사람이 여기 그때 그 문화원장 하시던 박영출 어른이 있었어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하감 선생님이 그 비석을 딸이 세우고 싶다는데 세워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 어른이 참 간이 커요. 딸이 아버지를 좋아한다는데 뭐 그래 비석 세운다는데 누가 잔소리하겠다 세워라 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 세우기를 했어요. 세우기를 했는데 학생이시 여기에 그때 하문하시던 분 저 향교 정교하고 누굽니까? 기가 조금 못 오시고 예, 이종환 씨. 이종환 씨 또 와가지고 이왕 한 김에 비문을 내보고 써라 이거요. 내가 나는 시군에 글만 쓰면 되지. 당신 집안에 교수들 학자들이 많은데 그거 써라 이러니까 그럼 안 해보겠다 이랬는데 안 되겠다.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다 잡히간다고 절대 안 쓰려는데 당신이 좀 써도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시군에 쓴 걸 내가 쓰자 이래가지고 또 그때는 하감 선생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작업을 했어요. 이걸 하면 저는 하감 선생이 취재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가 서점명소 하감 선생이 그 옥사했던 데는 물론이고 이 결핵이 들었을 때 결핵병동도 가고 그때 많이 찾아다니서 그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에서 대학교 전부 다 찾아다니고 진보초 뭐 오만데 다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아가지고 제가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손옥헌 씨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직 세상이 이러니까 이거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된다. 조그만하게 만들어라. 선방이 그 뒤에 우리 하감 선생 어머니 산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썼는데 엄청 크게 써보세요. 여기 크게 썼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세워서는 안 될 비석 이래가지고 신문이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분리 다녔어요. 또 모처에 오라 가라 해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거 뭐 때문에 썼노? 이래서 내가 나는 인물사가 위주인데 내가 기자니까 썼다고 왜 이러니까 이 조금만 알아야 되겠다고 말이야. 당신 알아보니까 문중에서도 그 쓰라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쓴 거는 조금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래가지고 당신의 어떤 사상을 증명해 줄 사람 학생이시 2명만 데려오면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 지금 이름은 안 밝히지만 그때 울산에서 저 활동하는 사람 2명한테 가세요. 가가지고 야 내가 억울하게 이래 되는데 너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해다 하니까 그 둘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그 말하나 이래가지고 저 혼자 혼났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석이 지금 결국은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신문에 거기 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고발한 사람은 우익단체 그 대표는 김태근 씨입니다.
김태근 씨가 이제 신문에 쓰고 뭐 저놈 죽여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이게 참 바로 좀 자리를 잡는 날이 우리가 참 민주화가 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호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과정까지 오는 데는 손학규 씨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손학규 씨 많이 늙었네 이제. 제가 저 손학규 씨 저기 살 때 저 양로 마을에 살 때 또 자주 갔어요. 자주 왔는데 그 어머님이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 요양원에 있다 이랬죠. 근데 이 여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연구를 해보면 그 울산사업에서 그동안 울산 인물 뭐 이 책도 만들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은데 제가 섭섭한 거는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적절히 해가지고 빼고 엮고 내가 그래서 이 울산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뭐 자랑할 건 못되지만 그것도 우리 하감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떻고 그 사상이 어떻고 신념이 어떻고 이런 거 내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울산에서 여차 빼자 인물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 인물사가 다 잘못됐어요. 우리 하감 선생이 들어가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제 뒤에 뭐 또 안승희 씨 또 우리 임 박사 다 하감 선생 연구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겠는데 오늘 뭐 저는 상당히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성훈 선생님이 글도 잘 쓰시는데 말씀도 재미나게 하시죠? 자, 장성훈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자, 한 분만 더 듣고 저희가 맨 마지막은 해군 공연 준비되어 있거든요. 추모 연주 준비되어 있어서 한 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발언을 요청한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와서 하실 겁니다. 작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이현복 판사가 이관술은 무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죄를 선고하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판사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적 현재 재심의 구조상 어렵다. 신청한 이관술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판결을 냈었거든요. 하지만 정판사 사건이 조작된 사건의 모든 실체를 박사 논문으로 논증한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분을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임성욱 박사님을 앞에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오게 된 임성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관술 선생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기념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추모객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또 이렇게 논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5년 2월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정판사 위패 사건에 관련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11년 반 됐네요. 그때까지는 저는 뭐 울산이랑 전혀 관계도 없었고 사실은 이 논문을 시작할 때는 이관술 선생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이제 해방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연구가 좀 덜 진행된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눈에 밟혀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사건이 정판사 위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연구하다 보니 핵심 인물이 이관술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독립운동가가 계시다는 것을 공부한다는 사람으로서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 봄에 제가 수소문을 해서 여기 이관술 선생님의 후손이신 손옥기 선생님과 연락이 되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울산에 오게 되었고 쭉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책상 물림이죠. 그냥 책 보고 논문 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제가 책에서 봤었던, 논문에서 봤었던, 자료에서 봤었던 그 인물과 그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고, 책에서 봤었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와 연결된다는 저로서는 정말 귀중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또 사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이경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논문을 드리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냥 그 할아버지 이관술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맺히신 게 많으셨을까, 이게 제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이런 그 유족들의 역사에 스며들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은 논문을 쓴 것 뿐이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이분들의 눈에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때 여기 훌륭하신 여기 이관술 선생님을 기리는 모임이 울산에서 만들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아까 더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에 정판사 사건 이관술 선생님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이경환 선생님을 만났을 때 했었던 다짐이,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눈을 감으시기 전에 할아버님께서 무죄였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론 많이 좀 아프시고 하시지만 다행히도 살아계셨을 때 그 일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곧 올해 아마도 독립운동가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추념식에 한 몇 차례 왔었는데요, 항상 좀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언제 뭐 논문 쓰고 했지만 이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언제 이 해묵은 해원을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의 어떤 고귀한 삶과 행적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로서 떳떳하게 드러내고 기릴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왔었는데, 오늘은 너무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마치 여기가 숲속에 무슨 정원 같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사실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오늘은 굉장히, 물론 비명을 달리하신 오늘이 이제 우리가 참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 날이긴 하지만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축하하는 일이 이관 선생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또 그 뜻을 기리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 계속 축하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인을 책상 울림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훌륭한 귀인입니다. 예, 세상의 역사는 여러 귀인들의 헌신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왔던 것 같고요. 우리 임성우 박사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 추념 행사 준비하면서 이제 현수막 제작을 했어요. 제작할 때 이관술 소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로 작성을 했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예,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겠죠. 근데 그 결과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분명히 명예 회복의 길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해금 연주자로 이관술 선생님을 추념하고 추모하는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해금 연주하는 거 직접 이렇게 가까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뜻깊은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쪽에 앉아주시고 마이크 대주시고. 박희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있는데 유튜브 주소를 잘 못 외워요. 박희정 검색해서 박희정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십시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강우 선생님 것도 호야 뭐 됩니다. 호야 TV. 예. 이 연주에 제가 BGM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관술 목소리 박희정.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여, 그 누구도 애는 없어. 길게 살건 짧게 살건 그 시간의 길이는 50보 100보 안에 장례를 치러본 경험들 다 있잖아. 적막한 골룡골에 달이 뜨네. 저 샛노란 달덩이 속에 사랑하는 아내, 자식, 그리고 부모님, 형제, 자매, 난 잊은 적 없어. 세상에서 가장 긴 내 무덤 위에 대망초 흐드러지면 버림받은 그 꽃망울 위에도 별나비 찾아왔지. 뒤돌아보니 난 잘 살았었어. 이반 마을에서 제일 큰 재산가인 내가 대문 열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그 순간 나는 개인의 내가 아니었어. 처절한 식민 세상 차마 외면할 수 없어.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주권 잃은 사람들, 땅 빼앗긴 사람들,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들 나처럼 문 박차고 나가 싸웠었지. 그 누구도 내 비석 하나 틀어놓을 한 뼘의 땅을 내어주지 않아. 빼앗긴 내 집 앞 대문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나, 내 자손의 슬픔이, 내 민족 통곡이 세상에서 가장 긴 눈물의 강이 되고 말았어. 골룡골에 달 떠오르면 그 눈물의 강줄기를 타고 아직도 서움받지 못한 내가 흘러내려 가슴 미어지는 역사를 써내려가지. 막내딸 경환아, 많이 외로웠지. 한 번 살다 간 인생 참 잘 살아내고 있구나. 7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니. 의조 집회 조작 사기범 유명을 쓴 할아버지 때문에. 이번 추모레엔 말과 누에가 파이가 현으로 다시 태어나 내 목소리를 해금으로 다시 들려준다네. 민초들의 애환이 담긴 해금산조는 예전부터 내가 즐기는 가락이야. 말의 꼬리털이 뇌가 뺏어낸 명주실과 만나 서로 몸을 격렬하게 비빌 때는 1000만 마리 말은 땀내 절은 갈기 휘날리며 디아스포라 광야를 날리지. 1000만 마리 뇌는 제 몸 불살라 만든 질길실로 민중의 강철 같은 의지를 노래하지. 딱 내 목소리야. 해금 선유를 타고 정면에 들어 나 오늘 참 기쁘다. 끝에도 읽어주세요. 2026년 7월 3일 금요 4시 총성소리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던 골룡골에서 동무들과 깨벗고 물장구 치던 선바위 마을까지 빗자루 타고 한 거리면 족한 빗자루 신 이관술
올림. 박희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희정 TV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찍고 있는 건 호야 TV. 네,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제례 그리고 추념식까지 모든 순서를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꼭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이관술 선생님 앞에 한 말씀 하시겠다는 분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 진짜 안 계신가요? 예, 모두의 마음이 그대, 예, 우리 일타 강사십니다. 오늘도 일타 강사다운 호쾌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에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을 닮고 싶은 한 청년입니다. 한석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관술 선생님 하시면, 네, 한국인이면 누구나 연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선생님이셨고, 그러니까 참교육을 꿈꾸는 모든 선생님들이 연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옥중에 계시면서도 초등학교 부지를 기부하신, 그러니까 저분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 운동장들에서 애들한테 옛날 얘기 해주시면서 밝은 미래를 그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의 모든 분들이 연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호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다 이 재단에 바친, 기꺼이 바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인들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성스럽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라면, 저분의 삶은 가히 종교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이제 어두운 어떤 울분을 넘어서 밝게, 선생님께서 만일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떤 밝은 미래를 다시 그릴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되어 있지 않고 주 5일제를 꿈꾸셨는데 시대는 이미 AI 시대로 전환 중입니다. 저분께서 만일 지금 살아계신다면
인류사의 지금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더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매우 강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저도 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여러분 모두 반갑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국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더 있어도 못 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뒤풀이 예약 장소를 잡아놨습니다. 선생님, 두동로 10일 화덕에서 나온 고등어 준비해놨거든요. 뒤풀이 장소입니다. 두동로 10일 모두 다 가셔야 돼요. 여기서 5분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왜냐면 예약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 오시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단체 사진입니다. 어르신들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 뒤에 쭉 쓰시며 쭉 들어오시죠. 손옥희 선생님 이리 오세요. 네, 오시고. 자, 손기호 선생님, 손금월. 예, 우리 선생님. 위로 좀 빠져주세요. 위로 빠지지, 위로. 금월 선생님 뭐예요? 빨리 오세요. 자, 사진 찍습니다. 금월 선생님 오십시오. 용석 선생님 오시고. 네, 사진 찍습니다. 예, 선생님 경계 다 들어오나요? 어느 경계까지 잡아주면 되나요? 자, 서장철 선생님 남한으로. 일단 이관술 무죄. 이미 된 거지만 무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술 무죄. 자, 그 다음에는 이관술 서운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무죄는 됐고, 자, 다시 이제 이관술 서운입니다. 자, 이관술 서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선생님 외우셨죠? 화덕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양군 76주기 기념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됐다.